네,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네. 자, 드디어 근데 월요일 날은 수업이 있네요. 성탄절. 네. 저는 수업이 없는데. 근데 이제 하여간 남이 놀 때 저건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냥 수업 이렇게 들으시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업만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예. 아직 12월 달까지 여러분들 이제 과정 자체가 요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 이렇게 익히는 과정이니까 큰 부담을 갖고 공부할 필요는 없고 요 과목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익히는 그런 시간이니까 아직 여유는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가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4주차는 아니죠. 그죠? 예. 우리 지난주에 전속 중개 계약 요거 했었죠? 네. 요번에 할 것은 정보망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요게 우리 교재에는 좀 뒤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네. 교재는 어디냐면 200페이지 정도, 206페이지입니다. 이 정보망이 시험에서 206페이지요. 시험에서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요걸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망. 그럼 우리가 중계를 할 때 이런 인터넷망을 통해서 중계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인터넷망. 그래서 요게 이제 중개활동할 때 이용되는 건데 자, 손님이 팔아달라고 했을 때 부동산에서 살만한 손님이 있으면 바로 붙여가지고요 계약하게 만들고 양쪽에 복비 받으면 좋을 텐데 손님이 없어. 그러면 요 나온 매물을 갖다가 여기다가 올려놔요. 인터넷 사이트에. 다른 쪽에서는 또 누군가 사달라는 손님이 또 다른 부동산에 나올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부동산 사장님은 마찬가지. 이 사람이 찾는 매물이 자기 가게에 있으면 바로 소개해갖고 여기도 복비받고 이쪽 손님한테도 복비받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원하는 매물을 갖고 있지 않아. 그러면 자기가 회원으로 돼 있는 사이트에 올라가서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봤더니 이 손님이 찾는 매물이 있더라 이거지. 그러면 올린 쪽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요. 이쪽에.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찾는 손님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연락하지. 그러면 이쪽은 그 물건을 내놓은 주인 쪽에 또 연락하는 게 관심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연락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날짜 잡아가지고 물건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 보고 나서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대표적인 것이 금액 조정해야 되고 금액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삿날. 그런 게 맞으면 도장을 꽉 찍는단 말이에요. 그럼 요 사람은 팔고 이 사람은 사고 이렇게 됐는데 가만히 보면 중간에서 활약한 부동산 사장님은 2명이죠. 혼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 인터넷망을 이용했다 그러면 중간에 부동산 사장님이 2명이 활동하게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공동중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공동중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공동중개가 일어나는 수단 중에 요 정보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정보망, 인터넷망은 뭐냐면 부동산 사장님들끼리 들여다보는 사이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사장님만 들여다볼 수 있는 사이트야. 우리 이제 팔고 사는 사람은 여기 들어가서 못 보고요. 부동산 사장님들끼리 들여다보는 사이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정보망이에요. 이런 사이트가 있느냐? 있죠. 그런데 법에 새겨한 저 망에 들어가려면 정보망에 들어가려면 요건이 사장님들이 들여다보는 사이트인데 요걸 이 망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너는 그런 사이트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야 하면서 딱 지정을 해주면 그 지정받은 사이트만 여기 올라가요. 이거라고 불러. 정보망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뭘 많이 이용하냐면 스파이더라는 그런 망을 많이 이용해요. 아침에 사무실에 컴퓨터 딱 키면 이제 그때부터 막 막 날라옵니다. 여기서 어떤 매물이 있다, 한번 찾아달라 이런 식으로. 스파이더라는 걸 이용해요. 그런데 이 스파이더는 저희 지역의 부동산 사장님들이 들여다보는 사이트가 맞아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바는 없어. 스파이더 얘는. 그럼 우리는 이걸 주로 이용하지만 얘는 정보망이 아니에요. 왜요? 지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상관없어. 우리는 이걸 써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걸 굳이 얘기하자면 지정을 안 받은 사설 뭐라고 불러요? 정보망.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할 때 보면 이런 사설 정보망을 실제 이용하게 되고 이 지정을 받은 우리 법에서 배우는 거래 정보망은 잘 이용이 안 됩니다. 그 지정을 받은 정보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협회가 만든 사이트예요. 그 협회가 만든 사이트의 이름이 한방이라고 하는 인터넷 망이 있어요. 가끔씩 부동산 앞쪽에 보시면 한방 뭐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소 중에는 지정을 받은 한방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중개업소도 있고 저희처럼 지정을 안 받은 이런 스파이더 같은 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노원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텐을 많이 이용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건 지정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 그러니까 여기 정보망에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핵심은 뭐냐? 정보망이 뭐냐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거기 보면 첫 줄에 말이죠. 206페이지 첫 줄에 보면 정보망이란 하고 나왔죠.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그쵸 중개 대상으로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우리 중개사 사장님들끼리 정보를 교환한다는 거 상호 간에 이게 제일 중요해. 첫 줄이. 그 다음에 그 윗공간에다가 플러스 지정 플러스 뭐요? 지정 플러스 지정이라고 써두셔야 돼요. 그 지정은 누가 해준다고요? 국장. 이렇게 써두시면 돼요. 플러스 거기 더 나가서 지정을 받아야 된다. 누구의 지정? 국장. 지정이란 말이 좀 낯설죠? 근데 담배 파는 데를 뭐라고 불러요? 담배 파는 데. 담배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 사람을 담배 소매인 이렇게 부르지. 법정 용어는 담배 소매인이죠. 담배 파는 데인데 법률 용어로는 담배 소매인 이렇게 돼요. 담배 이건 아무나 팔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만 팔 수 있어요. 지정이라는 용어가 여기도 나와요. 담배에도. 소매인 지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정보망 뭐예요? 지정. 이렇게. 지정이라는 말은 좀 드물게 쓰는 말입니다. 이거 말고 많이 쓰는 용어는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허가. 그다음에 등록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학원은 등록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학원은. 그다음에 음식점은 뭐예요? 신고. 그것처럼 뭣도 있다. 지정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허가의 일종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네이버에 저희가 광고를 막 올리잖아. 네이버에. 그럼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보망이에요? 아니에요? 네이버. 실제 네이버를 제일 많이 이용해요. 우리 저희 같은 경우에. 스파이더 이용하지만 더 네이버를 더 많이 의존하거든. 그럼 네이버는 정보망이냐고. 인터넷망이긴 한데. 부동산 사장님들만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도 막 들여다보고 전화 오잖아. 그러니까 네이버는 배타적인 공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보망이 아니지. 또 거기서 뭐 지정을 받았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여기 들어가지 않지. 이러한 정보망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드물어요. 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 요것뿐이에요. 거의.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사설 정보망. 근데 이게
이용할 때 더 편리하기 때문에 사설 정보망을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이게 일종의 뭐예요? 그냥 우리끼리 쓰는 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207페이지 가시면 가로 2번에 지정을 받으려면 5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씩 해봐요. 거기 보면 일단은 둘째 줄에 보면 가로 2번에 지정요건 구비해서 둘째 줄에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여기 밑줄 그으셔야 돼. 부가통신사업자가 돼야지만 지정받을 수 있어요. 요건 중에. 그러면 이 부가통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 개념이 뭐냐면 기간통신망이에요. 기간통신사업자. 우리 기간통신사업자는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 한국통신, KT. 옛날에 김대중 정권 때 인터넷망을 쫙 깔았다고. 근데 그 돈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회선을 깐 데가 요 한국통신, KT란 말이에요. 그럼 깔아놓으면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용료를 주고 그 회선을 써먹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부가통신사업자. 그러니까 기간통신사업자하고 부가통신사업자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거예요. 뭐 네이버도 이거 아닐까? 여기 학원도 이거죠. 여러분 동영상 들으시잖아. 집에 가면 동영상은 어떻게 들어? 인터넷으로 들으시잖아. 그 인터넷망은 원래 누가 깐 거야? KT, 한국통신이 깐 건데 이용해 먹죠. 만약에 부가통신사업을 할 사람이 다 알아서 인터넷망을 깔아라 그러면 못 깔죠. 비용이 너무 들어가서. 예?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고속도로야. 고속도로 깔아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용료를 내고 명절 때 명절 때는 참 면제구나. 예? 고속도로망을 깔아놓으면 우리는 요금 내고 이용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엄청 막혀져 그러죠. 그러니까 일단 부가통신사업자에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정보망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컴퓨터 설비가 좋은 것을 딱 확보시켜놔야 된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많은 회원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이용할 때 다운되지 않고 속도가 느려지지 않고 잘 이용할 수 있겠죠. 그 컴퓨터 설비의 용량이나 성능이 좋아야 되겠죠. 그 성능은 구체적으로 누가 정합니까? 용량은, 서버 용량은 누가 정합니까? 국장이 정한다. 그 정도의 서버 용량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정보 처리 기사 1명 이상이 그 정보망 사업체에 확보돼 있어야 돼요. 부가통신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런 기사 자격증 소유자가 필요해요. 몇 명 이상? 1명 이상.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도 1명 이상. 이게 부가통신 사업인데 부동산과 관련된 부가통신 사업이죠.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자격증 소유자가 1명 이상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재에서는 그게 동그라미 3번. 요게 이제 정보망 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이런 자격증 소유자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핵심적 요건은 오히려 동그라미 4번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요건 5가지를 동그라미 4개에다가 박스 위에 부가통신사업자까지 하면 5가지잖아요. 요것을 잘 알아두시는데 그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건 동그라미 4번. 이 정보망이 사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전국적으로는 다수의 회원인 500명 이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전국적으로 총 500명 이상. 그 다음에 2군데 이상의 시도에 골고루 퍼져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시도가 몇 군데 있어요? 시도. 뭐 생각해 보신 적 없죠?
많이 있다 이렇게 하고. 예. 우리나라의 시도가 17군데가 있어요. 서울특별시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충청남도, 뭐 경상북도 쫙 해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일 마지막에 생긴 게 뭐예요?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되시. 17군데. 17군데 시도 중에서 최소한 몇 군데에 회원들이 가입돼 있어야 됩니까? 2군데. 근데 사실은 이게 17군데라고 하지만 서울하고 경기도 조금 넘으면 인천까지 치면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있잖아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 반이야 인구가. 그것도 좀 희한한 거죠. 그렇게 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2군데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가입이 돼 있어야 돼. 2군데 이상. 그 다음에 최소한 시도별로 몇 명은 또 개공이 부동산님이 가입돼 있어야 되느냐. 최소한 몇 명이죠 이게? 30명 이렇게 되는 거죠. 요 1번을 주로 물어봐요. 여러분 교재는 4번이고. 그럼 만약에 서울에서 1000명이 가입돼 있고 경기도에서 500명이 가입돼 있다. 2군데밖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지정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 서울 1000명, 경기도 500명, 그리고 1500명 가입돼 있어요. 지정받을 수 있다 없다? 있지. 전국적으로 500 이상 됐고 1500명이니까. 그 다음에 서울, 경기 그랬으니까 2군데 이상에 가입돼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서울에 1000명, 경기도에 500 그러면 최소한 30명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오케이, 지정받을 수 있다. 자, 서울 1000명, 경기도 1000명, 인천광역시 20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지정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왜 그래요? 전체는 2020명이니까 이거 넘어갔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까지 됐으니까 3군데 가입됐으니까 됐잖아요. 근데 최소한 시도별로 몇 명은 돼야 돼? 30명. 근데 서울과 경기도는 통과가 됐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아까 2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0명 모자라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명을 다 잘라버리든지 30명을 넘기든지 이렇게 해야지. 요건을 맞으려면. 그래서 주로 요거 위주로 출제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요 기억하실 때 요 500명 하나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가 2개죠. 2군데 이상의 시도에 퍼져 있어야 돼. 동그라미 2개. 그 다음에 시도에 최소한 몇 명 가입돼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5에서 뭐예요? 2, 2개를 빼요. 그러면 3이야, 3. 3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300은 너무 많잖아요, 시도별로. 그래서 30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00명 이상을 하나 기억하시고 여기서 연상을 하시도록 하시면 돼요. 요 가로 2번에 지정 요건이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주로. 자, 그러면 이제 지정하는 절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208페이지부터. 요 지정 절차가 지금 칠판에 있습니다만은 이렇게요. 일단은 법이 요구하는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되겠다. 이거 몇 가지게요? 5가지. 아까 봤던 거잖아요. 아까 5가지 요건이 뭐였어요?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또 기억이 안 나잖아요, 또. 아니, 그 당연한 거예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겨우 지금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5가지 중에 뭐냐면 제일 위에 게 500명 이상 가입된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컴퓨터가 좋아야지. 네, 그 다음에 또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기사 자격증, 공인인증서 자격증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부가통신사업자일 거 이런 게 5가지. 아니,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암기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어디서 보니까 암기가 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글자 앞 글자를 따서 연상해가지고 암기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하나 있고 2번째는 뭐냐면 암기 안 하는데 요렇게 2번, 3번, 5번, 10번 보면 우리 기억에 남아 있는 거예요. 모르게. 그래서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괜히 막 답일 것 같은 게 있을 때 이렇게 끌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암기인 거예요. 우리 기억 어디엔가 남아 있어가지고 왠지 이게 답일 것 같아 막 이거. 근데 우리는 그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이야. 이걸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시험 볼 때 처음에 딱 골랐던 답하고 나중에
고친 답하고 보면 처음에 골랐던 답이 맞을 확률이 엄청 높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 무의식 세계에 그런 게 딱 이게 박힌다고 이게. 그것도 암기예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수험생분들 중에 한 90% 정도는 90%더 될 수도 있어요. 암기하실 때 그래도 이제 앞 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암기하면 그래도 조금 기억하는 것 같고요. 성향상 제가 일일이 통계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경험상 한 10% 정도는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저거 글자 따면 더 안 돼. 막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많이 읽어보시고 많이 보시면 돼. 그리고 자기 감을 믿으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도 합격해요. 이게 절대 안 맞는 사람이 또 있거든. 이게 구조상. 저는 이걸 것 같아요. 1번 아니면 2번일 것 같아. 1번, 2번. 2번? 2번이에요. 자, 글자 따서 암기하는 거 막 싫어해요. 근데 이제 수험생분들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만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알지 뭐. 이렇게 했는데 수험생분들이 막 돌을 던져. 니나 알지. 니는 많이 읽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앞 글자 딴 걸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만들게 된 거예요.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고 혹시 이게 이제 만약 그렇게 해서 암기하는 게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활용하시자 그런 거예요. 응?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정 요건은 5가지인데 이걸 갖추면 자 지정해 주시오라고 신청한단 말이에요. 신청을 할 때 가만히 보면 개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고 법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는데 있어요. 전제는 부가통신 사업자가 돼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신청 자격은 주어져. 이렇게. 응? 자, 지정 신청할 때. 자, 그런데 이때 수수료 내느냐? 내란 소리가 있다 없다? 없어. 내란 소리가 없다고. 돈 내란 소리가 없어 법에. 그러면 못 걷어. 그런데 서류는 내야 돼. 이 서류가 뭐냐 그러면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나는 다 갖췄어요 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서류예요. 그게 구비 서류예요. 그러니까 구비 서류는 내는데 돈을 안 내. 이렇게 되는 거지. 좀 이따 정리해 볼 거예요. 근데 서류는 어떨까? 서류는 5가지하고 똑같겠죠? 5가지 중에서 부가통신 사업자일 것부터 시작했었잖아요. 그러면 부가통신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부가통신 사업 신고서를 복사해서 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스에 보시면 지금 208페이지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있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무슨 얘기냐면 부가통신사업 신고서가 있어요. 복사해서 내면 돼요. 2번째. 컴퓨터 좋은 거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주된 컴퓨터의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이거 또 내야지. 컴퓨터 서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3번째. 기사 자격증 필요하죠? 정보 처리 기사. 4번째. 중개 자격증 있는 사람 필요하죠? 직원 중에.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도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5번을 더 신경 쓰셔야 돼요. 500명 이상의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2군데 이상의 시도에 골고루 가입돼 있어야 되고 시도별로는 최소한 30명 이상은 가입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입증하느냐? 가입하는 회원들의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증 사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은 앞에 부분은 필요가 없고 셋째 줄 끝부분에 가면 뭘 내라고요? 등록증 사본이에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등록증 복사본 내면 돼요. 그래서 서류가 몇 가지예요? 5가지. 지정받을 때 필요한 요건이 몇 가지예요? 5가지.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다가 왼쪽 공간에다가 수수료 지정 신청할 때 수수료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래서 수수료 X라고 쓰시면 돼요. 이거 하나. 아직까지 출제된 적이 없는데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서 대비하셔야 됩니다. 수수료 X라고 왼쪽 공간에다가 쓰시면 돼.
거의 다 끝났어 이제. 여기 그렇고. 자, 지정 신청을 하면 지정을 누가 해주죠 원래? 아까 지정권자는 국장. 그러니까 신청을 국장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돈을 안 받지만 서류는 뒤적거려요. 그래서 서류가 맞다 그러면 지정을 해준다고. 누가 지정해 준다고요? 국장. 요 기간이 심사 기간이 30일이야. 그래서 지정을 받으면 국장이 지정을 받은 순간에 거래정보 사업자가 돼버렸어 이미.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시면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208페이지에서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이를 검토해서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됐을 때는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시험 내는 건 뭐냐? 30일 내는 거예요. 30일. 다른 걸 내는 게 아니고 30일 내에 지정을 해준다. 심사기간 30일 이렇게 돼요. 나머지는 뭐 큰 내용은 아니야. 자, 그러면 지정을 받으면 사업자가 됐는데 사업자 됐으니까 이 정보망을 바로 설치 운영하면 되겠느냐? 사업자 됐으니까 바로 설치 운영하면 되겠느냐?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중간에 요거 만들어야 돼. 이 운영 규정이 약관이에요. 약관. 대표적으로 정보망을 운영하는데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망을 이용하는 회원들한테 정보 이용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정보 이용료 얼마 받아? 자기가 정해서 이 정관에 운영 규정에 써놔야 돼. 얼마 받을 거라고. 약관에. 그리고 정보망을 이용했다가 만약에 사고 터지고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질 건지. 그런 내용을 막 정해놓는다고. 내부 뭐 규약 같은 거 이거 만들어야 돼. 이거 운영규정. 이 운영규정은 지정받고 나서 만드는데 이 운영규정은 지정받고 나서 요거 중요해요.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운영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거래정보 사업자가 만드는 거예요? 사업자가 자기가 만들어. 그럼 사업자가 자기가 스스로 약관, 운영규정을 만들면 자기한테 다 좋게 만들 거거든.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조항도 있죠. 그걸 누가 검사 맡아준다? 국장. 그걸 뭐라고 불러요? 승인.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일이 만들어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승인. 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209페이지 제일 위에 첫 줄. 거래정보 사업자는 밑줄 긋고 요건 별표 치셔야 됩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엇을 받으시라? 승인. 두 군데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3개월 동그라미, 승인 동그라미. 그것 갖고 묻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설치 운영인데, 자, 중요한 거 하나 질문 드려봅니다. 빨간 거로 할까? 빨간 거로. 그것도 이걸로. 여기 나와 있는 운영 규정은 빨간 걸로 했는데 파란 글씨가 나오네. 운영 규정은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기 전에 약관인 운영 규정을 만듭니까? 지정받은 뒤에 만듭니까? 지정받기 전에 운영 규정을 만드는 게 아니죠. 지정받은 뒤에 운영 규정 만든단 말이에요. 3개월 내에 승인받고. 그러니까 지정을 받으려고 내는 서류가 구비서류죠. 지정을 받으려고 내는 서류가 구비서류인데 이 구비서류에는 드디어 나왔네. 약관인 운영규정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지정받고 나서 이거 만든다며. 그래서 여러분 다시 왼쪽 페이지 오셔가지고 아까 왼쪽 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 있었잖아요. 공부하실 때마다 왼쪽 페이지 그 박스는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 옆에 박스 옆에다가 이렇게 쓰셔야지. 운영규정은 X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운영규정은 지정 신청할 때 서류에 들어가지 않는다. 왜 그래요? 지정받고 나서 만드는 거니까 얘가. 응? 이거 지금 뭐야 지금 이런 글씨로 했잖아. 너무 중요해서. 자,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지어봅니다.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 사업자 이렇게. 응? 정보망을 이용하면서 정보망에 매물도 올리고 필요에 따라서 검색을 하면서 이렇게 요 정보망을 이용하는 주체는 누구냐? 부동산 사장님이야. 우리 거래정보 사업자는 정보망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죠?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고, 예? 여기는 회원들로서 이용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제 회원이야. 그러면 정보망을 운영하는 거래정보 사업자가 지켜야 될 의무가 나올 텐데, 요게 매년 출제가 되는데, 거래정보 사업자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 일단 요 정보 사업자는 우리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올린 정보, 준 정보만 여기다가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의 정보를 올려주면 안 됩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만 상대한다고요? 개공만 상대해요. 부동산 사장님만 상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준 정보만 여기다 올리시니라. 개업공인중개사 이외의자의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가로 2번 209페이지 왔고요.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부터 밑줄 긋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그러므로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에 한정해서 공개해야 되고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줄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밑줄입니다. 계속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 간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서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도 뭐요?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 차별적으로 정보가 공개되도록 해서도 안 된다. 이게 봐봐요. 망에 올릴 때 사업자는 다르게 왜곡시켜서 공개해도 법에 걸리고 그 다음에 회원들이 개공들인데 그 회원을 차별을 둬가지고 공개되도록 해도 법에 걸리고 어떤 회원은 똑같이 이용료를 받는데 잘 보이는 페이지에 올라가도록 하고 어떤 회원은 잘 보이지 않는 페이지에 올라가도록 만들어가지고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보통 그 차별 안 두기 위해서 어떻게 막 돌아가죠? 순번 돌아가죠? 그렇게 만든 그게 이거야. 이렇게 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의 이외의자의 정보를 올려도 안 되고 다르게 고쳐서 올려도 안 되고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도 안 되고 이거 사업자의 의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어기면 그 밑에 나옵니다만은 지정을 취소당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지정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더라. 형사처벌감이야. 오 그러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용하는 우리 이제 회원 있잖아요. 우리 회원업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살짝 들으셔요. 요 위에 건 맨날 나오는 거지만 밑에 거 우리는 거기다가 허위 매물을 올리면 안 되겠죠. 이시도 않는 거. 그 다음에 올렸는데 이게 팔렸어. 전세 나갔어. 그럼 어떻게? 제각. 매물을 삭제해가지고 거래가 끝난 매물이 계속 올라가 있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님 쪽에서는 거래가 되면 알려주게 돼 있어. 누구한테? 사업자한테. 팔렸어. 그 전세 나갔어. 이렇게. 누가 그렇게 해야 돼요? 올린 쪽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안 하면 이것은 업무정지 사유가 돼요. 아주 간혹 나옵니다. 그러니까 밑에 거 위에 게 다시 별표를 칠 정도로 위에 거 맨날 나와 맨날. 방금 전에 이제 위에 거 했죠?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 형사처벌 요것도. 오케이. 됐어요. 자, 됐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봐요. 이제 쭉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어디 가시냐면 자, 확인 설명 의무 쪽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교재는 142페이지입니다. 자, 부동산 사장님이 하는 그 일 중에서 뭐 핵심적인 업무가 지금 보는 설명 의무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가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자, 사장님이 알았어, 팔아줄게, 걱정하지 마, 기다려, 이렇게. 그러면 이걸 팔아주려고 했을 때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 사장님이 요 손님, 살려는 손님 쪽에다가 이 물건이 어쩌다, 빚이 얼마 있다, 뭐 물건은 어쩌다, 언제 지어진 건물이다, 향은 어떻게 된다, 그거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부동산 사장님의 본분이야, 본분. 설명을 갖다가 잘 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살지 말지, 세 얻을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잘못 설명했거나 속였거나 알릴 걸 알려주지 않거나 그러면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사장님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이거야. 이거.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게끔 이게 확인 설명. 그러면 이러한 확인 설명은 누가 해야 되느냐? 사장님이 하셔야 돼. 사장님이 누구요? 개공이야, 개공. 사장님이 하셔야 된다. 그러면 소속 고객님께서는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소공, 실장님은, 자격증 있는 실장님은 설명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셔야 돼. 응?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 그리고 이해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 있어요. 암기해야 될 것들은 일부예요, 일부.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의 한 70% 정도는 듣고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나마 조금 좀 암기해야 될 게 한 30% 정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 과목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도 있기 때문에 뭐야, 과목마다 다 암기사항이 이렇게 많으면 암기하다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지. 근데 이제 100% 암기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100% 암기해서 합격하고 꼭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한 대까지 해본다는 거지. 예.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런 건 암기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실장님들은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는데 부동산 사장님을 대신해서 설명을 해줄 수는 있다.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 실장님이 저 대신 계속 뭐 빚이 얼마 있어요, 향이 얼마예요, 이산 날짜 언제 막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지 의무까지는 아니에요. 저 대신 하는 거지. 자, 중개보조는 어때요? 설명할 의무가 있을 리가 없죠. 어? X는 의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조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빚이 얼마 있다 설명할 수 있는 양반이요? 용어할 때 했었잖아. 뭐래요? 중개보조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물건 보여주거나 접수장 적거나 이렇게 보조활동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확인 설명을 해주면 안 되지. 이거 안 되는 양반이야, 이 사람은. 소공보다 한 등급 아래라고 보셔야지. 설명할 수도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이 원리가 똑같아요. 계약서도 똑같이 돼요.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 핵심 내용이 아니야. 그냥 이해하고 끝나는 부분이에요. 끝. 핵심은 별거 안 돼. 언제 설명해 줘야 돼, 물건을. 비워져 있잖아. 그럼 핵심이란 얘기야. 언제 설명해야 돼?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아니면 계약서 쓰고 나서. 아니면 계약서 쓸 때. 아니면 계약서 쓰기 전에.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이게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야? 계약서 쓰기 전이요. 계약서 쓰기 전에 빚이 얼마 있다고 미리 다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군. 그러면 내가 계약해야 되겠어. 꼭 이렇게 돼야지. 계약서 다 쓰고 나서 도장 쫙 찍고 나니까 사실 근데 요 집이 좀 오래돼서 비가 엄청 새요. 막. 그러면 이거 된 거야, 안 된 거야? 나중에 알려주면 안 되지. 계약서 쓰기 전에 알려줘야. 그래서 혹시 맞춰보세요. 진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OX. 계약이 체결된 때 설명해야 됩니다. OX. X요. 체결된 때가 아니고 체결되기 전. 중개 완성이 뭐예요? 계약 체결이에요. 계약서 작성이라고 그 전에 설명해야 된다고. 이게 예민한 부분에 예민한 부분. 그러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요거 이런 건 지나가도 돼요. 한번 듣고 끝이지만.
자, 그 다음에 설명사항이 9가지죠. 이거 좀 이따 봐야 되는데 제일 핵심은 설명사항 9가지요. 맨날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얘기해 줘야 됩니까? 손님 중에서도.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다 그러면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매수인 쪽에 해야지. 매수인 쪽에. 매도인한테는 뭘 설명할 거야? 매도인. 전세 놓는 사람한테 놓으려는 사람한테 뭘 설명해 줘야 돼? 그 물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데. 예? 감탄사를 연발해야 됩니까? 집 참 좋으시다고? 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지. 진짜 조금이라도 좋아봐. 그럼 막 좋다고 해줘야 되지. 예? 이거 지금 전세에 내놓으면 이런 예? 옵션 이런 정도 이러면 좋은 거라고 막 하면서 막 진짜 좋은 거 막 칭찬하면 그 손님들이 뭐예요? 약간 우쭐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혹시 뭐 잘못하거나 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줘요. 그 칭찬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가 손님 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칭찬해야 돼. 예? 칭찬할 게 없으면 뭐라도 칭찬해야 돼. 옷 잘 입는 것도 칭찬해야 되고 뭐 하여간 아무거나 갖다 붙여서 막 칭찬해야 돼. 기본이요, 기본 그게. 그래야 손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녹아갖고 계약 안 할 것도 하고 막 이렇게 문제 일으킬 것도 안 일으키고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매수인한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매도인한테 설명할 게 없어. 근데 이것은 중요한 거 아니야. 상식이야, 상식. 시험 출제거리도 거의 아니에요. 응?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돼? 설명할 때. 거짓말로? 거짓말로 설명하라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누가 틀려. 근데 핵심은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근거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면서 빚이 얼마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등기부를 보여주면서 제시해 가면서 제시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시 보여주면서 설명하라고 해요.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여기가 핵심. 뭘 보여줄 건데요? 그러면 다요. 등기부도 보여주면서 빚이 얼마 있습니다. 건축물 내장 보여주면서 전용 면적이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보여주면서 여기가 용도지역상 예? 준주거지역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하라는 거지. 근거 자료를. 이게 제일 핵심이지. 이게 핵심이고 많이 나오는 부분 아니에요. 근데 나왔다 하면 폭탄이야 얘는. 그래서 예하고 예. 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 9가지 설명사.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어디를 좀 보셔야 되는가. 지금 제가 142페이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가시냐면 138페이지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려보고 시도를 할 겁니다. 138페이지 가시면 네모 1번에 확인 설명 의무라고 돼 있고요. 가로 1번에 설명 의무가 25조 1항에 나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첫 줄에 보면 누가 설명해야 되겠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여기는 형광펜을 딱 칠해 놓으시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설명할 의무가 있다. 첫 줄만요. 첫 줄만. 개업공인중개사는까지만. 그거 형광펜.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때 보니까 그 밑에 가시면 셋째 줄 끝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합니다. 밑줄.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설명합니다. 밑줄. 그 다음에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다 밑줄인데 제시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시고 형광펜 칠하시고 근거 자료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여주면서 정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동그라미 4번에 가면 개업공인중개사는요. 중개 의뢰받은 경우에 언제적에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까? 동그라미 4번 별표 치시고 중개 의뢰받고 언제 설명해야 된다고요? 중개 완성된 때 완성되기 전.
그치. 완성되기 전 형광펜. 동그라미 4번 별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요걸 했는데 요건 아직 안 했죠. 요 좀 있다. 어디 나오냐면 요게 저기 나와. 140페이지 나옵니다. 설명사항 9가지 있죠. 요것은 잠깐 쉬었다가 요 설명사항 요 9가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